988번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 다음 표에 빈칸을 채우시오 라고 했는데 문제 읽어보니까 한 자루에 1000원인 연필 x 자루의 값을 y1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한 자루일 때는 1000원, 그 다음에 두 자루일 때는 2000원, 그 다음에 세 자루일 때는 3000원, 네 자루일 때는 4000원 이렇게 되겠죠? 지금 내가 이 가격을 어떻게 구했나 생각해보면 한 자루당 가격인 1000원에다가 내가 사려고 하는 연필 개수를 곱해가지고 구한 거죠. 그럼 그때 가격은 한 자루당 가격 곱하기 1000원 곱하기 내가 사고 싶은 x 자루니까 1000 곱하기 x인데 우리 곱셈기호 생략하니까 관계식은 y는 1000x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990번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은 동그라미 하지 않는 것은 x 하라고 했어요. 그럼 y가 x에 정비례한다는 건 x가 뭐 2배, 3배, 4배 될 때 y도 따라서 2배, 3배, 4배 커지는 그런 관계를 정비례라고 하고 정비례할 때의 관계식은 y는 ax의 형태가 되죠. 이런 걸 찾으라는 거니까 1번 보면 1번은 정비례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아니고 그 다음 3번도 정비례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언뜻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x를 마이너스 2분의 1x라고 적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y는 ax의 형태인 거 알겠나요? 그리고 x가 2배, 3배, 4배 커질 때 y도 2배, 3배, 4배 이렇게 커지게 됩니다. 숫자를 바꿔가면서 대입해보면 그래서 4번도 정비례하는 관계 맞고 그 다음에 5번은 정비례하는 형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991번부터 또 볼게요. y가 x에 정비례하고 x의 값에 대한 y의 값이 다음과 같을 때 관계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정비례한다고 할 때 식은 y는 ax의 형태가 되죠. 그럼 y는 ax라는 모양인데 x 값이 이럴 때 y 값이 이렇다라고 했으니까 x, y 자리에다가 각각의 숫자를 대입해서 이 a라는 모르는 숫자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y 자리에 15 바로 대입해 볼게요. 15는 a 곱하기 5가 되는 거니까 5a가 되죠. 그러면 a는 3이 되고 내가 찾는 관계식은 y는 3x 였던 게 되겠네요. 답에다가 이렇게 물결 쳐놓겠습니다.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4일 때 y는 10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y는 이니까 12는 a 곱하기 x니까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면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눠서 그러면 둘 사이 관계식은 x와 y 사이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993번 x가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y가 4라고 했으니까 4는 마이너스 3분의 2a 이렇게 되겠죠? 그럼 a 구하려면 지금 a의 개수 의 역수를 곱해야지 a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마이너스 6x가 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6x 뒷부분도 마저 풀어보면 x값의 범위가 숫자 전체래요. 그때 다음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좌표평면 위에 그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숫자 전체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지겠다, 그쵸? 그럼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는 적당한 점을 찍어가지고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만들면 되니까 가장 간단한 점 넣으면 돼요. 일단 y는 ax의 형태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게 돼 있죠. 원점 지남. 왜냐면 x 자리에 0 대입했을 때 y도 0이 되니까. 그럼 원점은 무조건 꼭 지나간다라는 거고 뭐 아무 점이나 간단한 점 하나 넣어보는 거예요. 1, 이렇게. 그럼 x 자리에 1 넣으면은 y는 여기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1, 마이너스 2를 이 그래프가 지나겠죠. 아니면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1, 마이너스 2도 이 그래프 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점을 알아내서 연결하면 이 함수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숫자 전체니까 범위가 x 범위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좌표평면 위에 나타낼 때는 y는 마이너스 2x라고 이렇게 식을 옆에 적어줍니다. 마찬가지로 995번도 그럼 얘도 y는 ax의 형태니까 요거 그대로 가져와서 원점 지난다는 거 파악했고 그러면은 원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뭐 아무거나 편한 점
또 마찬가지로 x에다 1 대입하면 1,3을 지나겠죠. 이 그래프는. 그럼 1,3이니까 여기 점일 거고,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숫자 전체가 범위니까 이렇게 끝까지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y는 3x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 다음 996번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그래프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또 재활용할까요? 가져와서 y는 ax의 꼴이기 때문에 원점은 무조건 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편한 점을 찾으려면 이 x를 3의 배수로 놓는 게 좀 편하겠죠. 그러면 3, 마이너스 2 이런 거 지나는 거 찾아내면 되겠죠. 여기 x에 3 대입하면 y는 마이너스 2 되니까, 그럼 3,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연결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직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x 범위가 숫자 전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두 점을 알고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려주면 됩니다. 두 점을 알아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 문제도 보면 997번부터 8번은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요. 그럼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식이 y는 ax의 형태겠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때 쌤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y는 ax의 꼴이면 원점은 항상 지난다고 했죠. 그러면 두 문제 모두 원점 지나는 거 확인했고, 원점 이외의 점을 하나씩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르는 숫자라서 a라고 설정한 이 값도 알아낼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러면 997번에 있는 그래프는 원점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y는 ax의 형태이면서 x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고 y 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가 2분의 1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2분의 1x가 되고, 다음 문제 똑같이 y는 ax의 꼴인데 여기서는 2, 마이너스 3을 지나게 되니까 마이너스 3은 2a가 되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x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관계식이. 999번부터 쭉 풀이해 보겠습니다. 999번부터 귤 72개를 남김없이 x명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대요. 한 명이 받는 귤의 개수를 y개라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했어요. 다음 표에 빈칸을 채우라고 했죠. 보면 x가 x명한테 y개씩 나눠준다라고 했으니까 한 명일 때는 그 한 명한테 72개 모두 나눠줄 거고, 두 명에게 나눠줄 때는 한 명이 36개씩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명이 받을 때는 24개씩 받게 되겠네요. 한 명당. 그 다음에 4명한테 나눠주면 18개씩 이렇게 나눠주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x와 y의 관계를 보면 y는 72를 x로 나눈 숫자니까 x분의 72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 1001번 보면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을 동그라미, 아닌 것을 x라고 했죠. 그럼 y가 x에 반비례한다는 건 x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될 때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돼야 되니까 관계가 식의 형태가 x분의 a 이런 식으로 돼야 되죠. y는 x분의 a, a는 어떤 상수인 거고, 그러면 1번부터 보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9 니까 쌤이 여기서 말했던 형태 맞죠? 그러니까 맞고, 그 다음에 2번은 보면 얘를 다시 적어보면 7분의 1x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사실 y는 ax의 형태인 거니까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정비례하는 관계의 그래프겠죠. 그 다음 3번은 y는 x분의 a 꼴의 식이기 때문에 관계식이기 때문에 반비례 하는 거 맞겠죠. 그리고 4번도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8분의 1x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y는 ax의 꼴이니까 얘는 정비례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처럼 이렇게 상수항이 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x를 2배, 3배, 4배 했을 때 y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수항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x분의 a 꼴이 포함되어 있어도 반비례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6번은 이제 y는 의 형태로 좀 모양을 바꿔줘야 되는데
y는 a 형태로 바꿔주면 양변의 x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x분의 마이너스 6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러면 쌤이 위에서 말했던 y는 x분의 a 꼴이 되기 때문에 6번은 안 그렇게 생긴 것 같았지만 정리해보니까 반비례하는 관계가 맞았던 거죠. 그래서 5가 돼야 됩니다. 다음 1002번부터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y가 x에 반비례하고 x값에 대한 y의 값이 다음과 같을 때 xy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비례한다는 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y는 x분의 a다.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x랑 그때의 y 값 주어졌으니까 각각을 대입해서 a 값도 문제마다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관계식 찾을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럼 쌤 바로 대입해 볼게요. y가 지금 7이라고 했으니까 7은 6분의 a인 거니까 양변에 6 곱하면 a는 42가 되죠. 그럼 xy 사이의 관계식은 y는 x분의 42였던 거예요. 쌤 여기 답에다가 밑줄 그어 놓겠습니다. 물결 모양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y가 5일 때 x값이 마이너스 3인 거니까 5는 마이너스 3분의 a가 성립하고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xy 사이 관계식 적어보면 y는 x분의 마이너스 15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1004번은 y가 2분의 15고 그 다음에 x분의 a 라서 x 자리에 5분의 8을 대입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바로 대입할 수가 없는 형태다. 그쵸? 분모에다가 분수 자체를 대입할 수가 없으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앞에 뭐 1차식 계산할 때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x분의 a를 a 나누기 x로 고쳐가지고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대입해줬었죠? 그러면 이거는 나눗셈이 껴있으니까 곱셈으로 바꾸는 과정을 좀 거쳐야겠네요. 곱셈으로 바꾸고 역수 취하고 a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a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5분의 8을 곱해주면 되겠죠. 왜냐하면 5분의 8에 8분의 5의 역수를 곱해주면 1a가 되니까 5분의 8 곱하면 12가 되겠네요. 쌤 암산으로 했는데 이렇게 그리고 이제 5분의 8 곱하면서 문자가 좌변에 있는 게 조금 우리가 항상 보던 형태라서 이거 이쪽에 그냥 이렇게 적어준 겁니다. 교차시켜가지고 그럼 계산하면 여기는 1a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여기 3 남고 여기 4 남으니까 약분해서 a는 12가 되겠죠. 그럼 x와 y 사이의 관계식은 y는 x분의 12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x값의 범위가 0을 제외한 수 전체일 때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정비례 문제 풀 때는 x값의 범위가 수 전체였는데 여기서는 0을 제외한 수 전체이죠. 이게 포인트인 게 이걸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지금 반비례하는 형태에서는 관계식에서 x가 분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x는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0을 제외한 수 전체라고 전제 조건을 준 겁니다. 이런 거 체크하고 그때 이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적당한 두 점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반비례 형태일 때 그래프의 개형, 대략적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양인지를 대충 예상하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들을 구해가지고 그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반비례 그래프니까 일단 항상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를 먼저 떠올려 보면 이렇게 만약에 뭐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날 때 그러니까 이 y는 x분의 a가 있을 때 a가 0보다 크면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죠. 왜냐하면 x값이 양수일 때 y값도 양수니까 1, 4분면 지나고 x값이 음수일 때 y값도 음수니까 3, 4분면 무조건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x가 0으로 갈수록 y는 쭉 올라가는 그래프죠. 이런 식으로 y축에 이렇게 가까워지고 그리고 x값이 커질수록 x축에 이렇게 가까워지는 형태죠. 왜냐하면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지니까 반비례 형태에서는 xy를 곱한 값이 일정하죠. 그럼 하나의 값이 커지면 하나는 작아져야겠다. 그렇죠? 그런데 대신에 이제 0에 이렇게 맞닿으면 안 됩니다. x축과 y축에 절대 맞닿으면 안 되고 이렇게 맞닿을 것처럼 쭉 가까워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3, 4분면에서도 이렇게 점점 쭉 가까워지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이렇게 멀어지는 형태가 되죠. 축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어느 점 지나는지를 파악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이 부분은 이 문제랑은 관련 없으니까 지워보고 이제 파악했으니까
그러면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는 어떤 점을 지나는지 먼저 파악해보면 제일 쉬운 점 찾으면 된다고 했죠. 1,2. 그리고 3, 4분면에 있다는 것도 아는데 어딘지 정확하게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지난다 이런 식으로 파악해보면 되겠죠. x가 1일 때 제일 간단한 값이 나오니까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를 대입해서 y 값을 구한 거예요. 그러면 쌤이 아까 그린 형태가 되면서 1,2를 지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야 되니까 여기 두 개를 지나면서 이렇게 축에 점점 가까워진 형태로 그려야겠죠. 이렇게 그리기가 조금 어려우면 한 4분면에서 두 점을 찾아가지고 그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1,2도 찾고 그 다음에 2,1도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y는 x분의 2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분의 8 그래프도 그려보면 그럼 지금은 y는 x분의 a 꼴에서 a가 0보다 작은 경우죠. 이렇게 되면 a가 음수니까 x가 양수일 때 y는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x가 음수일 때 y는 양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아까랑은 다르게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게 돼요. 그러면서 쌤이 아까 그렸던 것처럼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쌤이 위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마이너스 8은 지금 2보다 절대값이 더 크니까 그래프가 조금 더 이 축으로부터 살짝 더 멀리 떨어져 있겠죠. 이 위에 그래프보다는. 그래서 정확하게 그려보면 1, 마이너스 8 지난다는 거 알 수 있고 쌤 간단한 점 1 대입한 겁니다. x 자리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8 지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두 점을 지나면서 아까 쌤이 말한 형태의 그래프여야 하니까 1,8 찍어보면 여기는 지금 5까지만 나타내져 있네요. 그럼 1,8은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2,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4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2, 마이너스 4는 여기고 마이너스 2, 4는 여기니까 이 둘을 지나면서 이렇게 xy축에 점점 가까워지긴 하지만 닿으면 안 되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는 아무래도 쌤이 말한 대로 지금 아까 위의 그래프보다는 이 부분의 절대값이 크니까 이 원점으로부터 축으로부터 더 멀리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지금 공간이 이거밖에 없어서 그렇지 얘도 이렇게 가다가 점점 이 축에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더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좌표평면을 일부만 그려놔서 이렇게 잘린 것처럼 이렇게 조금만 보이는 거예요. 다음 1007번부터 또 풀어보면 이번에는 그래프가 주어졌고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럼 반비례 관계니까 y는 x분의 a 형태겠다. 식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점을 이용해 가지고 a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3,1인 거니까 1은 3분의 a가 성립한다 라는 거고 그때의 a 값은 3이 되니까 x, y 사이의 관계식은 y는 x분의 3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1008번도 풀어보면 마이너스 2,1을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2랑 1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1은 마이너스 2분의 a가 성립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면 x, y 사이의 관계식은 y는 x분의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다음 1009번 매분 2리터의 물이 나오는 정수기가 있대요. x분 후 정수기에서 나온 물의 양을 y 리터라고 한대요. 그때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지금 매분 2리터라는 건 1분일 때 2리터, 2분일 때 4리터, 3분일 때 6리터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서 x가 2배 됐을 때 여기 이 값이 2배 됐을 때 3배 됐을 때 이 값을 x로 두고 여기 이 값을 y라고 두면 지금 시간이 2배 됐을 때 나온 물의 양도 2배가 됐고 그 다음에 시간이 3배가 됐을 때 나온 물의 양도 3배가 됐죠. 여기를 xy라고 먼저 두지 않아도 이렇게 이 시간이 지금 2배, 3배가 됐을 때 나오는 물의 양도 2배, 3배가 되니까 여기가 x 그리고 여기가 y로 잡으면 되겠다라고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x가 몇 배 될 때마다 y도 따라서 몇 배씩 되는 정비례 관계로 물이 나오는 건데 정비례 관계라면 관계식이 y는 ax가 될 거고 그때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아무
지점이나 이렇게 대입해보면 되겠죠. 이게 사실상 x가 1일 때 y가 2라는 거니까 x 자리에 1 대입하고 y에 2 대입하면 a는 2가 된다는 거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좌표로 따지면 쌤이 지금 1,2를 대입해본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럼 관계식은 y는 2x가 되고 그 다음에 정수기에서 12리터의 물이 나오려면 몇 분 걸리는지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나온 물의 양은 쌤이 y라고 했죠. 그럼 y 자리가 12가 될 때 몇 분이 걸리는지 x가 시간이었죠. 그러면 12, y가 12일 때의 x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x 구하면 6이 되죠. 그러면은 12리터의 물이 나오려면 6분이 걸린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101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y가 x에 정비례한다는 건 x 값이 2배, 3배, 4배로 커질 때 y 값도 따라서 2배, 3배, 4배로 커지는 관계를 정비례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x와 y가 정비례할 때의 관계식은 y는 ax의 꼴이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문제 풀 때는 y는 ax 형태인 것을 찾아주면 되겠죠. 1번부터 보면 기억부터 보면 y는 마이너스 5분의 2x니까 y는 ax의 꼴인 거죠. x 앞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기억은 정비례하는 관계 맞고 그 다음에 니은은 우리가 앞에서 좀 배웠으니까 언급하자면 이런 경우는 x와 y가 반비례한다 라고 하죠. y는 x분의 a 꼴일 때 그래서 얘는 정비례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디귿은 형태를 조금 정리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파악할 때 y는 으로 정리해가지고 나타내니까 x, y 사이의 관계식을 그럼 y는 으로 바꾸기 위해서 양변을 x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x분의 2가 되는데 이것 또한 역시 반비례하는 형태니까 디귿은 정비례하는 것 아니고 그 다음에 리을도 y는의 형태로 바꿔주면 y는 4x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좀 아닌 것처럼 분수 형태로 보였는데 오히려 정리하니까 정비례하는 형태 맞다 그쵸? 리을은 정비례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미음은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게 분수 형태라고 해서 무조건 반비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y는 3분의 1x로 이렇게 형태를 바꿔주면 결국 x 앞에 어떤 a라는 숫자가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x가 2배, 3배, 4배 커질 때 y가 같이 2배, 3배, 4배 커지기 때문에 미음은 정비례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읍처럼 이렇게 상수항 형태가 붙어 있으면 정비례하는 관계도 아니고 반비례하는 관계도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례하는 것 모두 찾아보면 기억, 리을, 미음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101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의 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정답 2개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 줄 알아야 되는데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 값도 2배, 3배, 4배가 되는 관계를 우리가 x와 y가 정비례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정비례하는 관계의 식을 찾으라는 건데 x와 y가 정비례할 때 관계식은 y는 ax의 형태이죠. 이 a는 어떤 특정 상수고 그럼 이런 형태의 식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1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은 얘는 좀 정리해줘야겠죠. y는으로. 그럼 y는으로 정리하면 4x 이렇게 되니까 얘는 y는 ax 형태가 맞으니까 2번은 맞는 복이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정리하면 3번도 정리하면 y는 x-2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상수항이 뒤에 있는 형태는 정비례 아니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3번도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은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분수 형태라고 해서 반비례가 아니라 얘를 다시 적어보면 8분의 1x라고 적을 수가 있고 쌤 앞에서도 이게 x 개수가 잘 보이게 적은 형태라고 했었죠. 그래서 8분의 1x인데 y는 ax의 꼴이기 때문에 얘도 정비례 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정리하면 y는 x-3 이렇게 되니까 쌤 좀 전에도 상수항 이렇게 달려있으면 정비례 관계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 2번, 4번이 됩니다. 101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y가 x에 정비례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기억부터 미음까지 y와 x에 대한 관계식을 표현하고 정비례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우리가 y가 x에 정비례한다 라고 하면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냈을 때 y는 ax의 형태가 되어야 되죠. 요거 생각하면서 기억부터 보면 시속 x km로 2시간 동안에 달린 거리가 y라고 했으니까 시속 x km라는 건 1시간 동안에 xkm를 갈 수 있는 속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2시간 동안에 간 거리를 구하려면 y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2 곱하기 x가 돼서 y는 2x가 되겠죠. 이쪽에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비례하는 형태 맞겠죠. 그 다음에 니은 1분 동안 맥박수가 85일 때 x분 동안 총 맥박수는 y다. 그럼 y는 1분 동안에 85면 2분 동안에는 170 이런 식으로 시간이 2배, 3배, 4배 이렇게 되면 맥박수도 2배, 3배, 4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y는 85x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관계식이 얘도 정비를 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디귿은 우리가 앞에서 소금물 문제 많이 풀면서 농도랑 소금물이랑 소금과의 관계 우리가 많이 공식 써가지고 찾았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소금이 30g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소금을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었죠. 그럼 이 30g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해서 찾아낸 게 소금의 양인 거니까 이 30g이랑 이 공식 써가지고 표현한 값이랑 같아야겠죠. 그러면 얘를 정리해보면 100분의 xy는 30 이렇게 되는 거니까 xy는 300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y는 x분의 3000 이렇게 바꿔서 이거는 반비례 형태다라고 파악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반비례 형태에서는 xy의 곱이 항상 일정하다 라는 거 배웠었죠. 그걸 이용해서 x랑 y의 곱이 일정하니까 얘는 정비례 관계 아니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하기 전에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반비례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비례 관계 아니고, 그 다음 리을 한 변의 길이가 x cm인 정삼각형의 둘레 길이가 y cm라고 했는데, 그럼 둘레는 y는 한 변의 길이가 x 인 정삼각형이니까 둘레는 3배 해주면 되겠죠. 변의 길이 모두 같으니까. 그럼 y는 3x가 돼서 이거는 정비례하는 형태 맞겠죠. 그 다음에 미음 보면 150쪽인 책을 하루 7쪽씩 x일 동안 읽고 남은 쪽수를 y쪽이라고 한댔어요. 그러면 남은 쪽수 y는 남은 거니까 전체에서 읽은 만큼을 빼줘야겠죠. 그럼 150 빼기 읽은 만큼은 하루에 7쪽씩 x일이니까 7x만큼 읽었겠죠. 그럼 이렇게 x와 y 사이의 관계식이 표현이 되고, 얘를 자리를 좀 바꿔가지고 나타내보면, 왜냐하면 덧셈끼리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y는 마이너스 7x 플러스 150이라고 표현이 가능한데, 쌤 이렇게 자리 바꾼 이유는 이제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나타냈을 때는 상수항이 이건지 못 찾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기 좋게 바꾼 건데,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달려있으면 정비례 관계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미음도 틀린 보기가 되고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됩니다. 101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y가 x에 정비례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대요.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정비례 한다는 건 x 값이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커지면 y도 2배, 3배, 4배, 5배 이렇게 같이 커지는 걸 정비례 한다라고 하죠. 그럼 x 값이 지금 얼마나 커졌는지 모르니까 이 b는 바로 구할 수가 없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을 볼게요. 여기랑 여기. 지금 a만 모르는 값이고, 지금 그러면 x가 3배가 됐죠. 1에서 3이 됐으니까 3배가 됐는데, 그러면 y 값도 똑같이 3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숫자에다가 3을 곱한 게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 구해보면, 그러면 지금 x의 값이 몇 배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y의 값은 지금 2배가 됐죠.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 됐으니까, 그러면 얘네가 정비례하는 거니까 x의 값도 2배가 됐으니까 y도 2배가 됐겠죠. 그래서 b가 2가 됐다는 것도 찾을 수가 있겠죠. 1의 2배는 2인 거니까. 마찬가지로 c도 구해보면, 그러면 여기서 이거 좀 지워볼게요. 좀 지저분해서. c를 구하려면 x가 1에서 1이 제일 간단하니까 쌤 이쪽을 보는 겁니다. 1에서 5가 됐죠. 그러면 5배가 된 거죠.
그럼 이 y 값도 5배가 돼야 돼요. 왜냐면 x와 y는 정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3의 5배 한 게 c가 되겠죠? 그럼 c는 마이너스 15가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다 더해주면 정답은 마이너스 16입니다. 1014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y가 x에 정비를 하고 x가 2분의 1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때 y가 2분의 3일 때의 x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y가 x에 정비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x, y 사이의 관계식이 y는 ax의 형태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x가 2분의 1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x 자리에 2분의 1, y 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이 모르는 a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값을 구해보면 y가 마이너스 3이고 그때 x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a는 양변에 2 곱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이 관계식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 y는 마이너스 6x다 라고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고, 그때 y가 2분의 3일 때 x 값을 물어봤으니까 y 자리에 2분의 3을 대입해서 그때의 x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6분의 1을 곱해주거나 마이너스 6을 나눠주면 되니까 두 개 똑같은 거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y가 2분의 3일 때의 x값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101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y가 x에 정비를 하고 x가 마이너스 6일 때 y가 18이라고 했어요.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 y가 x에 정비를 한다라는 정보 가지고 이 둘 사이의 관계식이 y는 ax 형태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6일 때 x가 마이너스 6일 때 y가 18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 숫자들을 각각 대입하면 a의 값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럼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완성할 수 있겠다. 그쵸? x와 y 사이의 관계식 완성해보면 x가 마이너스 6일 때 그럼 마이너스 6a가 18이 된다라는 거니까 a는 양변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xy 사이의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예요. 그때 보기를 보면 기억은 x가 2일 때 y는 6이다 라고 했죠. x 자리에 그럼 2 집어넣었을 때 y 값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라서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럼 기억은 틀린 보기가 되고, 그 다음에 니은은 x와 y 사이의 관계식 물어봤으니까 내가 구한 것과 비교하면 되겠죠. 맞게 구해졌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x의 값이 3배가 되면 y의 값도 3배가 된다. 이 말은 당연히 맞겠죠. 정비례 하면 x의 값이 2배가 되면 y 값도 2배, 3배가 되면 y 값도 3배. 그런 걸 정비례 관계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런 식을, 관계식을 알아낼 필요도 없이 그냥 y가 x에 정비례 한다라는 이 말 조건 가지고도 바로 디귿은 맞는 말이라는 거 찾을 수가 있겠죠. 근데 쌤이 옳은 것은 지금 동그라미 쳐놓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되는 게 틀린 것은 그어놨는데, 그래서 쌤은 항상 문제 풀 때 옳은 것은 무조건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틀린 건 X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근데 그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이 되겠죠. 니은 디귿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기억이 됩니다. 1016번 풀이하겠습니다. y가 x에 정비례 할 때 x와 y 사이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대요.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을 물어봤네요. 그러면 지금 y가 x에 정비례 한다라고 했으니까 y가 x가 2배가 되면 y도 2배가 되고, x가 2분의 1배가 되면 y도 2분의 1배가 되고,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런 걸 우리가 정비례 한다라고 하니까. 그럼 이걸 이용해서 a와 b 값을 구해보면 b부터 구해볼게요. 지금 x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이 됐다는 건 x가 2분의 1배가 됐다는 거죠. 그럼 y도 2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둘 관계가 정비례 관계니까. 그러면 1에다가 2분의 1 곱한 게 b라는 건데, 그러면 b는 암산으로도 가능하죠. 2분의 1이 된다는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부분, 이 두 개 가지고 보면 마이너스 1에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a가 됐는데 이 몇 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근데 그랬더니 y는 마이너스 1배가 된 거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한 셈인 거죠. 그러면 x도 똑같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지 a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정비례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한 거니까 a는 1이 되겠죠. 그럼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은 통분해주면 1은 2분의 2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라서 정답 2분의 3이 되겠죠. 1017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중 정비례 관계 y는 4분의 3x의 그래프를 찾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뭐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이제 비교해서 찾아도 되는데 우리가 객관식을 푸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답이 될 수 없는 보기를 소거해가지고 찾아내도 돼요. 아니면 그래프의 개형만 파악하면은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내가 막 그려가지고 비교하지 않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러려면은 이제 이런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보면 y는 ax라고 표현이 되죠.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근데 이때 a가 0보다 크면 a가 그럼 양수란 얘긴데 그럼 x에다가 양수 대입하면 y도 무조건 양수 나오겠죠. 그 다음에 x에다가 음수 대입하면 y도 음수가 나오겠죠. 그럼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숫자만 적겠습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x자리에 양수 집어넣으면 y는 음수가 되고 그 다음에 x자리에 음수 집어넣으면 y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a에 해당하는 4분의 3이 0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야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무조건 0,0을 지나죠. x가 0일 때 y가 0이니까. 그러면 일단 0,0 안 지나는 거는 다 소거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으니까 이걸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니까 1, 4분면과 3, 4분면 지나는 보기만 남겨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3번과 4번, 5번은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래서 1번, 2번 중에서 답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1번인지 2번인지 알아내려면 꼭 한 점을 대입해 보긴 해야겠네요.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4,3이 찍혀 있고 1번에는 2번에는 3,4가 찍혀 있으니까 두 개를 대입해 가지고 성립한 애를 찾으면 되겠죠. 그럼 1번부터 보면 4,3을 대입했을 때 이제 딱 떨어지는지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보면 y가 3일 때 x자리에 4 대입하면 4분의 3 곱하기 4가 되기 때문에 등식이 성립하게 되죠. 그러면 y는 4분의 3x의 그래프는 1번 형태가 되는 겁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18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2, 0, 2일 때 다음 중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2분의 3x의 그래프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떤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릴 때 x의 범위가 숫자 전체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그려지죠. 왜냐하면 수많은 점들이 모여야지 직선이 되니까. 그래서 x가 숫자 전체 범위이기 때문에 점이 엄청 많이 찍혀가지고 직선으로 그려지는 건데 여기서는 x가 숫자 전체가 아니라 마이너스 2랑 0이랑 2만 해당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직선으로 그려지지가 않고 그냥 점이 찍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1번과 2번 같은 형태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5번 중에서 찾아야 되는데 x의 값이 각각 마이너스 2일 때, 0일 때, 2일 때 y의 값을 찾아내야지 어떤 게 맞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면 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라는 그래프는 x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계산해보면 y는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3이 찍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0 대입했을 때는 0,0 이고 그 다음에 2 대입했을 때는 2, 마이너스 3 이라는 점이 찍혀 있다는 거니까 3, 4, 5번 중에서 정답 찾아보면 3번이 되겠네요. 정답 3번입니다. 1019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중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정답 2개 이런 거 잘 체크하고 그 다음 문제 풀어보면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이면 y는 ax 형태의 관계식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x 앞에 붙어있는 계수 a의 부호에 따라서 어떤 사분면을 지나는지도 공부했었죠. 앞에서.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a가 0보다 크다는 건 a가 양수니까 x 자리에 양수 들어가면 y도 결과가 양수일 거고 x 자리에 음수 들어가면 y도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는 x가 양수일 때 y도 양수, x가 음수일 때 y도 음수 이렇게 되니까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만 지나게 됩니다. 요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a가 음수일 때는 a가 음수면 x 자리에 양수 집어넣었을 때 y는 음수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 자리에 음수 집어넣으면 y는 양수로 나오겠죠. 계산 결과가. 그래서 x가 플러스일 때 y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일 때 y는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을 지나게 돼요.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금방 풀 수 있겠죠. 그럼 사실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 지나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a가 0보다 큰 식을, 관계식을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2번과 5번이 되겠죠. 정답 2번과 5번입니다. 102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중 x축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y는 ax의 꼴로 관계식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얘를 그래프 그렸을 때 이 a의 절대값에 따라서 x축에 가깝기도 하고 y축에 가깝기도 하죠. 그러면 쌤이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y는 x라는 그래프랑 y는 2x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은 둘 다 원점은 무조건 지나가겠죠. x 0 집어넣었을 때 y도 0 나오니까. 그런데 y는 x 그래프는 뭐 1, 제일 간단한 점을 찾아보면 1,1 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렇게. 근데 지금 y는 2x 그래프는 x 값이 1일 때 y 값이 2가 되죠. 그래서 1,2를 지날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파란색으로 y는 2x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a의 값에 해당하는 이 x의 개수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알겠나요? 그래서 이 기울어진 정도가, 그러니까 y는 ax의 꼴에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쌤 왜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냐면 쌤이 지금 그린 건 a가 0보다 큰 경우만 그렸는데 근데 만약에 a가 음수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경우에도 a라는 숫자 자체는 크기가 이렇게 갈수록 작아지긴 하지만 음수니까. 근데 얘 절대값이 클수록 이렇게 y축에 가까워지고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이렇게 가까워지게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x축에 가장 가까운 거 물어봤으니까 절대값이 가장 작은 거 찾으라는 거죠. 문제에서. 그러면 지금 나머지 숫자들은 다 1보다 큰데 4번에 y는 2분의 1x에서 2분의 1은 1보다 작은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지금 절대값이 가장 작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2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다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중 y축에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도 위에 문제에서도 바로 풀었지만 정비례 관계 그래프면 관계식이 y는 ax 이렇게 되는데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 y축에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지금 y축에 가장 가까운 거 물어봤으니까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해서 가장 큰 거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쌤이 옆에 파란색으로 절대값만 적어볼게요. 이 a의 절대값 5, 2분의 7, 그 다음에 2분의 1, 3, 6 이렇게 되니까 가장 큰 거는 5번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6x의 그래프가 y축에 가장 가까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1022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래요. a는 0이 아니고 이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a의 값이 가장 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3번, 4번, 5번의 그래프는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a가 0보다 큰 경우예요. 그 다음에 1번과 2번은 지금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고 있죠. 원점과.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은 경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공부할 겸 좀 해석해보면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y축에 가까워질수록 이 a의 절대값이 커지죠. 그러면 지금 2번은 a의 절대값은 더 크지만 절대값이 더 크다는 건 음수인데 절대값이 더 크니까 a 자체는 2번이 더 작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실제가 아니라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1번이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를 그린 거면 2번은 y는 마이너스 3x의 그래프를 그린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이 숫자의 절대값은 크지만 마이너스 음수이기 때문에 실제 a의 값 자체는 더 작아지는 거죠. 이런 거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문제 풀 때는 그러면 a의 값이 가장 큰 걸 찾는 거니까 이쪽에 1번, 2번은 고려할 필요도 없겠죠. 왜냐면 음수니까. 우리 양수 중에서 제일 큰 거 찾으면 되겠죠. 그럼 양수에서는 좀 생각하기 편한 게 y축에 가까워질수록 a의 절대값이 커지는데 양수는 절대값이나 그 숫자 자체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갈수록 a 값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y축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a의 값이 가장 큰 것은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02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기억과 니은은 각각 두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x 그리고 y는 2x의 그래프래요. 그때 1번부터 5번 중에서 정비례 관계 y는 마이너스 4분의 3x의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일단 내가 찾고자 하는 게 y는 마이너스 4분의 3x죠. 그러면 우리가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 식에서 y는 ax에서 여기가 음수인 거죠. 지금 음수. a에 해당하는 값이.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2,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난다는 거 알고 있죠. 여기 지난다는 거. 그러면 이것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찾는 거니까 3, 4, 5번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a가 음수여야 되니까. 그러면 얘네는 답이 절대 될 수 없는 거고 그럼 1번, 2번 중에서 두 개 판단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1번인지 2번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절대값을 봐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그래프의 형태를 보면 얘가 y는 마이너스 x죠. 그러면 이 a의 절대값이 1인 거죠. 근데 이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y축에 가까워지니까 이 2번의 경우에는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1보다 큰 숫자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 내가 찾고자 하는 그래프는 이 a의 절대값이 4분의 3으로 1보다 작으니까 더 x축에 가까워야겠죠. 기억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찾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그래프는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그래서 쌤 푼 것처럼 일단 절대로 안 되는 애들을 이렇게 소거한 다음에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판단해가지고 답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